그는 정말 쿠빌라이 칸을 만났을까? 혹은 중국 땅조차 밟아본 적 없던 이야기꾼이었을까? 동방견물록 수세기 동안 서양인들에게 동양의 신비를 전한 전설의 기록. 그런데 정작 그 책에는 만리장성이 없고 차도 없고 중국어 단어 하나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측근이었다는 마르코 폴로, 그 이름은 왜 몽골 제국의 기록에 단 한 줄도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닌 중동 상인들의 이야기, 혹은 완전한 창작은 아닐까요? 700년간 굳건했던 믿음, 오늘 그 전설을 완전히 뒤흔들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과장된 여행기, 지금부터 동방견물록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칩니다. 마르코 폴로, 그는 누구였나? 그는 정말 베이징에 도착했을까? 사막을 건너고 험난한 산맥을 넘으며 세계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1254년 베네치아, 그곳에서 한 상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마르코 폴로, 그의 운명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이미 실크로드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르코가 17살이 되던 해, 그들은 그를 데리고 다시 동방으로 떠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의 궁정이 있는데도 오늘날의 베이징이었습니다. 동방견물록에 따르면 마르코는 황제의 신임을 받아 사절로 임명되었고 17년간 제국 각지를 누비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종이화폐, 세금체계, 도로망, 상업 시스템 등 당시 유럽에 알려지지 않았던 디테일을 기술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보고 듣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 책에 없는 것들, 그리고 의문. 그가 17년 동안 중국에 머물렀다고요? 그런데 왜 만리장성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을까요? 동방견물록은 수많은 디테일을 담고 있지만 중국의 핵심 문화와 유산에 대한 언급은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차, 반짝, 불교 사원,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만리장성. 모두 그 책에선 자취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0년 넘게 제국을 여행했다고 말하지만 중국어 단어 하나, 몽골어 이름 하나 쓰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짜 거기 있었다면 언어 하나쯤은 입에 배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당시 유럽 상인들도 알고 있던 일반적인 정보들이 반복될 뿐 놀라운 현장 묘사는 극히 제한적이죠. 학자들은 묻습니다. 혹시 그는 페르시아나 중동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그럴듯한 여행기를 꾸며낸 건 아닐까? 묘하게 구체적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빈약한 기록. 동방견물록은 지금 의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가 황제의 측근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몽골의 역사책 어디에도 마르코 폴로의 이름은 없을까요? 동방견물록에 따르면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곁에서 수년간 함께 일하며 사절, 행정관, 정보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전역을 여행하고 고위 관리들과 교류하며 심지어 군사작전까지 동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몽골 제국은 생각보다 기록이 철저한 나라였습니다. 황제의 궁정에서 일했던 인물들, 심지어 외국인 기술자나 통역사의 이름조차도 문서에 빠짐없이 남겨졌죠. 그런데 마르코 폴로?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몽골, 중국, 페르시아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점을 가장 큰 미스터리로 지적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라면 왜 제국의 방대한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쩌면 황제의 직접 측근이 아니라 단순한 무역사절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주장합니다. 그는 애초에 몽골에 간 적조차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허구일지라도 역사를 바꾼 이야기.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면요? 그가 정말로 중국에 가지 않았고 모든 경험이 상상의 산물이자 중동 상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편집본이라면? 놀랍게도 그렇다고 해도 그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동방견물록은 그 어떤 역사서보다 유럽인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종이화폐, 도시의 규모, 복잡한 행정체계, 그 모든 이야기는 유럽인들에게 동양은 미지의 거대한 문명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콜럼버스조차 이 책을 들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는 마르코 폴로의 글을 읽으며 자신만의 인도를 찾아 나갔고 결국은 전혀 다른 세계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죠. 허구였든 사실이었든 동방견물록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실만이 의미 있는가? 허구라도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진짜가 아닐까? 그는 진짜 여행자였을까? 그는 정말로 동방을 여행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상력으로 세계를 바꾼 이야기꾼? 동방견물록은 수백 년간 진실처럼 여겨졌지만 오늘날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만리장성도 중국어도 그의 이름도 모두 빠져있죠.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를 움직였고 유럽인들에게 동양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이든 허구든 그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